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취업보다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아이디어부터 펀딩과 마케팅까지 준비할 것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하상용 광주 창조 경제혁신센터장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용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하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창업 생태계 혹은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말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큰 유통업체를 제가 35살 때 창업을 했다가 한때는 대한민국에 7, 8등 정도 하는 직원들도 한 3,000명 데리고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요. 2010년에는 법정 관리를 들어갔었고 또 2012년에는 파산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흥망성쇠를 거쳐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때문인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실패 홍보대사 이런 역할도 해봤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는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들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 재능기부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역의 창업자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제 명함에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라고 제가 표를 붙이고 다녔는데요. 이제 그때도 벌써 150만 인구였던 지역 인구가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조사를 보면 1년에 우리 호남 지역에서만 거의 2만여 명이 수도권으로 이탈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역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민간인 차원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창업을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럼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 혹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튼튼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선순환 생태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 부문 조성, 또 기초적인 창업 교육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제품들,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시제품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 그거는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혹은 더 많이 우리 창업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또 다른 거는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씨를 많이 뿌렸다 하더라도 그 많이 뿌려놓은 씨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재료들을 물도 주고 햇빛도 줘서 더 양산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사실상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엔젤 투자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자금들이 그 창업자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창업에 정도가 있으면, 똑바로 된 정석이 있다면 누가 창업에 실패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창업 성공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창업에 실패한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자금이나 팀 구성이 아니라 시장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한다는 얘기가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실패 이후 반 정도가 고객들 분석을 잘못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장과 멀어져서 실패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고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작은 실수를 여러 번 해서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큰 시도를 통해서 실패하면 나중에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 또 혹은 스타트업들은 작은 실수를 여러 번 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업의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입니다. 그건 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특성을 살린, 혹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창업은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창업입니다. 기술 창업을 우리 창업의 핵심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텍 같은 그런 기업은 독일의 마인츠라는 도시에 설립된 그런 기업인데요. 실제로 그 마인츠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30만 밖에 살지 않은 중소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요금을 못 낼 정도로 적자인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 바이오텍이 바이오 백신을 개발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바이오 기업이 모여드는 핵심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끌어낸 창업자들이 그 역할에 핵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기술 창업을 굉장히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그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지역에서는 98% 정도가 소상공인이나 로컬 크리에이터에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술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받아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맛있는, 조금 더 싼, 이렇게 비슷한 상품들을 차별화해내면서 내 역할을 하는 이런 창업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창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남의 고구마빵,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린 뭐 부각 같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창업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혹은 창업을 해내는 차별화된 전략이 성공 창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혹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더 튼튼히 해서 이 안에 들어온 창업자들이 실패도 겪고 또 성공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튼튼한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실패를 자주 시도함으로써 성공에 가까이 가는 이런 전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 혹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한다면 창업 성공률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저는 김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나무는 정면이 없다. 나무는 가운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고 특성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창업도 역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잘 활용을 해서 특기를 잘 발휘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항상 웃고 계시고 늘 젊어 보이시고 그 이유가 네. 강연을 들어보니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또 만나고 그런 젊은 생각들을 가진 분들 곁에 두고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 정말 청년들이 창업을 꿈꾼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실제로? 진짜 10여 년 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아마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당연히 정답처럼 자기 점수에 맞춰서 뭐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취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산 인생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세는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대적인 어떤 부분 또 이유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잖아요. 네, 이제 네. 자기 주도적으로 또 개인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유롭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본인이 꿈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골목 상권이 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너무나 획일화된 그런 도시 문화에 이제는 식상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다른 나만의 공간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골목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네. 요새 청년들은 그런 세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외적으로 경기는 늘 안 좋다는 소식 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상황은 더 열악하고 좋지 않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청년들 중심으로 또 창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어차피 대기업이라든가 네.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으로 취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고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한번 해보면 어쩔까라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사례들이 성공 사례들도 지금 뭐 성공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센터장님 보시길래 이제 이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정책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창업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는다라고 봤을 때 이걸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더 청년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야 될까요? 네. 양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아까 말씀처럼 수능 점수라든가 정해지는 길을 남들하고 차별화되지 않고 남들이 간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네. 오히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게 이제 결국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 저는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또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하고도 잘 맞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기 주도적이고 본인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희망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또 해석을 해야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창업하고 생각하면 뭔가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제 상점이라든지 뭐 카페나 음식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강연 듣다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이 그런 가게 중심의 창업은 아닌 것 같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창업자들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방식으로 서민들의 혹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세상을 바꾼다는 게 크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동네 주변에 가까운 이웃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베이커리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면 뭐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꿔내는 이런 역할. 그래서 서로 간의 창업자들 간에도 약간의 역할이나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다만 우리 이제 광주에도 아까 말씀처럼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소상공인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세상을 바꾸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양면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응원도 하고 수레바퀴 두 개를 돌리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하는 것이고 그 세상을 바꾸는 건 아주 엄청난 것들은 아니다. 네, 그게 아주 그럼요. 작은 것부터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고 네. 정말로 누군가한테 이로움을 주거나 행복하게 한다면 그건 좀 훌륭한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1인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혼자서 할 수 네. 있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분야에 어떤 창업들이 있는지 혹시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술 창업 같은 경우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예를 들면 돼지가 뭐 몇만 마리씩 이렇게 그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네네. 돼지는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그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또 혹은 병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걸 일일이 사람으로 눈으로 다 체크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먹이를 덜 먹는 친구는 얘는 몸이 아픈 거네. 체크해 봐야지. 네. 또 열이 많이 나면 이 친구는 뭐가 좀 잘못됐네. 그리고 몸무게가 이 정도 이 친구들은 골라서 이건 이제 팔아야 되겠네. 이걸 이제 소위 생산성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광주에가 유명한 농대가 있고 네. 또 그런 유명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상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 발전이 되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축산 농가의 수요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적은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 네. 다른 나라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광주가 개발한 이런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전 세계 농가들을 바꿔내는 효율성을 높여주고 네. 그럼 결국 그게 세계인들에게 고기가 저렴하게 공급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시작하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대단합니다. 뭐 글로컬이라고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또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위주로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네. 그게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면 그럼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창업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창업을 해도 서울로 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방금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왜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또 성공 가능성도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떠나고 대학교 때 공부 잘했던 사람 떠나고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서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네.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야 내가 투자해 줄게 서울로 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역량 있는 친구들이 창업자들이 또 떠나고 그러네요. 그럼 지역은 계속 이 불균형과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지역에서 역량을 갖춘 창업자들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창업자들을 보는 이런 관점과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을 보는 관점은 저는 약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역에서 창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낮은 단계 창업할 때부터 쭉 지켜보기 때문에 이 창업자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굳이 역량 있는 창업자들이 지역을 안 떠나도 네. 예, 충분히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다가 문득 떠오른 건데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창업으로 좀 성공을 해보니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서울로 갔는데 실패해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반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까 창업은 정말 정도가 없이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상을 바꾸려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데 본인도 거기 완전 전문가가 아니고 네. 시장도 성숙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불균형한 상태에서 창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타지에 가서 혹은 우리 지역에서 창업에 한번 실패했다? 이 친구는
70%에서 80%는 역량을 갖추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한 창업자들은 2.5회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봤더니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오히려 두 번, 세 번 실패했다면 이 친구는 성공에 가까워졌네? 라고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실패가 뭐 당연한 거고 그 사실은 실패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네요. 네, 꼭 경험해봐야 할 것. 자, 뭐 창업. 그렇지만 뭔가 시작한다는 건 참 늘 새로운 도전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지원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센터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어떤 선배님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것만큼은 준비해라. 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고객이 없는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나 제품이 고객들에게 필요한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돈을 써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실패를 하라는 얘기 이제 그 얘기였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간다면 그래도 위험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는 미래 청년 또 창업인들에게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해주셨다면 또 한 가지 좀 전에 투자자들의 부족, 뭐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 지역에 좀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혹시 당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지만 네. 이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응원할 만한 응원단이 없으면 이 선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독일로 떠났잖아요. 네. 그걸 아마 본인 부모 아니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을 너 축구 한번 해봐라라고 영국까지 데리고 가려면, 독일까지 데리고 가려면 많은 돈이 들 건데, 그럼 부모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자,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친구들을 성공률을 높이고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모 같은 마음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약간 뭔가 투박하고 아직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지원하고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엔젤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엔젤 투자자. 소액의 돈을 모아서 이 친구가 잘 되게 투자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동안에는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죠. 근데 다행인 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대구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가 이런 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한 7, 80명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한 500명 정도가 광주에 그런 분이 생긴다면 광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양산되고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어떤 창업의 아이디어는 정말 연약한 아이 같다면 맞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조력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뭐 펀딩과 또 마케팅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탄탄하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과 또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혹시 한 줄 평으로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죠. 지역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창업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현실 저도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응원하려고 하는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아이디어가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용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